안녕하세요, 리더님. 한국아메이 교육부 오재윤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 채널 아이도 FC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 하면 새 회계연도죠. 9월 하면 리더님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희망, 설레임, 그리고 초심.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런 단어들이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초심하면 우리가 아메의 본질,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아메의 뿌리는 아메이 그 두 창업자님께서 만들어주신 철학과 가치에서 그 뿌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두 창업자님 스토리를 통해서 아메이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아메이에서 2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중에 3분의 1을 영업부,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창업자님을 가까이서 볼 기회도 많았었고요. 또 많은 책들도 많이 읽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리더님들 앞에서도 강연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또 제가 직원들 내부 강사로도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아메이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집약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뒤에 보면 제가 환하게 웃고 있죠. 지금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제가 미국 본사도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그 미국 본사 출장을 갔을 때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이 같이 회의했던 책상입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서 제가 기념 촬영을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 제가 부제로 라이프 인 리처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라이프 인 리처라는 뜻은 헬핑 피플하는 우리 ABO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 저도 리더님들께서 헬핑 피플하는 것처럼 헬핑 ABO 리더님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더님들, 여러 회사들이 비전이 있죠. 저희 회사도 굉장히 특이한 비전이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들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 회사의 비전과 같이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비전 보시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쇼핑하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쇼핑 목적지가 되는 것. 여기서 키워드는 뭐죠? 바로 쇼핑 목적지, 돈 절약.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돈을 절약하고 쇼핑한다. 이 단어일 겁니다. 두 번째 회사입니다. 너무 유명하시죠? 유명한 회사죠? 하루에 20억 잔 이상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브랜드와 음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 회사의 비전은 브랜드하고 음료라는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입니다. 애플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키워드는 뭐죠?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애플을 상징하는 정체성은 바로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럼 우리 아메이는 어떨까요? 아메이는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앞에 세 개의 글로벌 회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뭐죠? 바로 people입니다. 저는 영업부 컨설턴트 오래 했었지만 저는 보면서 이 사업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더님들은 매일매일 어떤 활동을 하죠? 전달과 후원을 하고 계시죠? 이 전달과 후원을 하면서 리더님들은 어떤 걸 전달하죠? WX, 그 다음에 글리서 치약 같은 걸 전달하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뭐죠? 결국 이 가정에 조금이라도 이 아메이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고 이 가정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윤택했으면 바라는 그런 선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제가 하나 소품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소품은 뭐냐면 지난번에 A6 그 지중해 크루즈 갔을 때 그 선물로 받았던 바로 나침반입니다. 이런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항해를 했었을까요? 여기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대에는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저기에는 별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별?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을 향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비즈니스의 북극성은 바로 아메이의 철학과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이었죠. 글로벌 파운더스 카운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죠.
아메이의 다음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 전략을 논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5월달 빈에서는 다음과 같이 미래의 성장을 가속화할 핵심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 이념과 가치 향상,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극대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업 기회 강화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리더님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잘 아시죠?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에 나오죠? 네, 1번에 나오죠. 창업 이념과 가치 향상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시대에 왜 창업 이념과 가치 향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을까요? 아까 김일두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이 지금 2024년도였죠. 2024년도가 바로 그 제이베네데 창업자님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도가 바로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의 가운데 있는 2025년도 이 한 해를 지금 미국 본사 같은 경우는 리치와 제이 탄생 100주년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금 창업자 2세대 분들하고 3세대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업 이념, 가치, 비전, 그리고 미션을 다시 재정립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걸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창업 이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네 가지 창업 이념이 있고요. 가치는 과거에 우리가 6밸류, 6가지 가치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네 가지 가치로 다시 정립됐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그리고 정직과 신뢰로 나왔고요. 그리고 비전은 과거에 얼마 전까지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라고 해가지고 헬스어가 있었는데 지금 헬스어가 빠지고 다시 오리지널 비전으로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로 됐고요.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족, 기회, 커뮤니티를 토대로 차별화된 아메이 제품과 사업, 그리고 함께 아메이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미션으로 이렇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메이 철학과 가치를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설명드렸는데 저는 아메이 철학과 가치는 그 뿌리 자체가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의 삶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네 가지 정도 장면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장면은 올바른 성장 과정과 운명적인 만남으로 정했습니다. 여기 귀여운 아이가 하나 있죠. 누구시죠? 네, 아마 리더님들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리치 디보스 우리 창업자님이십니다.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은 1926년 3월 4일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 자체가 가운데 성이 보면 디보스라고 들어있죠. V가 대문자로 써 있는데 이름 성이 좀 독특한 것처럼 가정 자체가 그 네덜란드 더치 커뮤니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그랜드 레피지라는 도시 자체가 그 네덜란드계 이민자분들이 만든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치 커뮤니티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좀 윤리적인 경영, 그리고 신앙심, 믿음 이런 토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은 어려서부터 가정환경 풍토를 그런 환경에서 믿음, 신앙, 그 다음 윤리적 경영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라나면서 나중에 우리 철학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이 3살 무렵인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경제 대공황은 많은 것을 앗아갔었죠. 미국 가정,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실직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 아버님께서 전기기술자였는데 그때 실직을 당하고 집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집에 같이 기거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좀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조금 이제 그 삶이 좀 엇나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때마다 아버님은 항상 아들인 리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김일두 리더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ABO님들의 스폰서들이 항상 말씀하는 말씀 있죠.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항상 You can do it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님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녀분들 있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어머니 아버님 계실 텐데 꼭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리치 디보스의 아버님처럼 항상 긍정의 언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써 있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태도를 낳고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단어 3A 기억나시죠? 3A가 뭐죠? 첫 번째 A, 애트모스피어, 분위기. 두 번째 A, 애티튜드, 태도. 세 번째 A, 액션, 행동입니다. 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긍정적인 환경, 긍정적인 애트모스피어가 있어야지 긍정적인 애티튜드가 났고요. 긍정적인 애티튜드가 있어야 긍정적인 액션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느껴봤습니다. 결국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버님께서 항상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던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아메에서도 항상 You can do it을 이렇게 외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이 이제 조금 컸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차를 운전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우리 나이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상황에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이 차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때 잘 관찰해 보니까 우리 학교 선배 차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이 차를 얻어 타면 내가 지금 스쿨버스를 타는데 훨씬 더 편하겠구나. 그래서 그 선배한테 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기름값으로 일주일에 20%씩 내면 어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선배는 누구였냐? 영원한 자유기업인 바로 제이벤앤데 창업자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되는 순간이었죠. 이 두 분이서 이런 카풀했다는 거는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왜 운명적인 만남이었을까요? 이 두 분이 카풀하면서 많은 대화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 저는 확신합니다. 제 상상력을 동원했을 때 확신합니다. 이 두 분이서 분명히 서로의 꿈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서 꿈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 파트너십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고 미국이 이제 뒤늦게 참전을 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3이었던 제이벤데 창업자님은 바로 징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을 때 서로가 그 편지로 서로 서신으로 왕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느 날 휴가를 나와가지고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 차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전쟁 끝나면 뭘 할까?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두 분이서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꿈을 꿨죠? 바로 우리만의 사업을 하자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을 제가 뽑아본 거는 구사일생 그리고 뉴트랄트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다행스럽게도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이 한 군대에 간 지 1년 만에 전쟁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갓 20살에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그 전쟁통이니까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비행기를 2인용 경비행기를 한 대 사게 됩니다. 아마 이 월급 가지고는 2인용 경비행기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대출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첫 번째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업은 경비행기 학교, 바로 울버린 에어서비스 항공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낮에는 비행기 사업을 하고요. 밤에는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하면서 바로 사업의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울버린 에어서비스는 지금 에이다이가도 아직 있는데요. 항공학교를 하면서 아무래도 영업이나 마케팅 그리고 고객관리 이런 등등등 이런 사업 스킬을 이때 많이 습득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이 아직 젊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덜컥 엘리자베스호라는 배를 한 대 사고 또 남미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남미 여행을 했던 그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께서 그 남미여행을 하면서 엘리자베스호가 침몰하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했던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때 당시에 진행했던 항해 지도를 제가 그 미국 본사 방문했을 때 그 헤리티지 홀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강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공유를 한번 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유명한 스토리 해보거나 울거나라는 그 스피치도 이게 탄생했던 배경이 됐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나는 해보거나 울거나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그런 내 경험을 인용한 적이 있다. 주제는 간단하다. 학벌, 경험, 배경 등을 핑계 삼아 익숙하지 않거나 힘들어 보이는 일은 시도조차 않는 경우가 꽤 많다. 그때 미리 포기하고 주저앉아 신세한탄하며 울겠는가? 아니면 한번 해보겠는가? 한번 해봐라. 실패하면 다시 시도해라. 내 경험상 우는 것보다 해보는 게 항상 나았다. 네, 엘리자베스호에서 그때 침몰하는 엘리자베스호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더님들도 혹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할 때 이 스토리의 어떤 스피치를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엘리자베스호를 타고 이제 침몰하고 다시 이제 남미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 때마침 제이벤앤드 창업자님 부모님 식탁 위에 당시에는 좀 생소했던 건강보조식품이 있었습니다. 이 건강보조식품은 어떤 회사일까요? 네, 바로 뉴트리라이트였습니다. 아메이의 시작은 바로 이제 뉴트리라이트와 만남인데요. 그때 당시에 잠깐 스토리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리치와 제이 이 두 창업자님께서 두 번째 사업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어머님께서 뉴트리라이트 비타민을 복용하고 나서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때 뉴트리라이트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막 사업이 이제 막 태동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그 제이벤앤드 창업자님 사촌이었던 닐 마스칸트를 통해서 이 사업을 소개받고 당시에 닐 마스칸트의 파트너로 리치와 제이가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n 1949, the young entrepreneurs were introduced to Nutrilite products, a food supplement business utilizing a direct selling approach. Nutrilite salespeople were rewarded with a profit on each product sold and a small bonus for the products sold by distributors they recruited. The idea sounded great. Van Andel and DeVos paid $49 for the Nutrilite sales kit and began learning the direct selling business. Within a year, the two grossed nearly $82,000, tripling it the following year. They built a network of distributors, Jay creating presentations for the sales force, and Rich motivating and training. For 10 years, they successfully worked the business, honing the skills that would serve them and, eventually, millions of others. 네. 리치와 제이, 당시에 이제 그 뉴트라이트에 어떻게 보면 ABO로 가입했던 그 스토리입니다. 여기 보면 마이팅거 앤 캐스베리 하면서 단체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마이팅거 캐스베리 스토리를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그 아메이를 얘기할 때 뉴트라이트 스토리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역사를 얘기할 때. 이 마이팅거 캐스베리는 보면 합자회사예요. 마이팅거라는 사람과 캐스베리라는 사람이 두 분이 합자회사인데 먼저 캐스베리부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당시 이제 칼렘구 박사님이 굉장히 혁신적인 비타민 회사였던 뉴트라이트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되죠. 만들게 됐는데 창업하게 됐는데 너무 혁신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칼렘구 박사님께서는 사이언티스트다 보니까 영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많이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업을 좀 교육받겠다고 해가지고 카네기 스쿨에 다니면서 캐스베리 박사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이분은 이제 심리학 박사인데 많은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많이 비즈니스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캐스베리라는 박사님은 또 여러 회사에 자문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더글라스 항공사를 또 때마침 자문을 했었었는데 그 마이팅거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마이팅거는 이제 관리자인데 어떤 관리자면 트레이너를 육성하는 관리자예요. 근데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키우면 키울수록
본사에서 사람을 자꾸만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키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서 이런 두 가지 서로 니즈를 서로 맞춰가지고 마이틴거하고 캐스베리라는 회사를 차리면서 칼렌보 박사님으로부터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독점 공급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마이틴거인 캐스베리는 우리로 말하면 LOS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독점 공급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생소했던 멀티 레벨 마케팅 그 방식을 도입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크게 확장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좀 업종이 나오겠죠. 비타민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기 질투하는 회사들은 바로 의약업계, 바로 의약 회사들이 굉장히 좀 시기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미국 식약청 FDA가 드디어 이제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뉴트리라이트가 점점점 매출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아메리칸 웨이, 이제 아메이의 약자인데 아메리칸 웨이의 탄생, 그리고 탄탄대로, 그리고 호사다마라고 제가 세 번째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칼렌보 박사님하고 마이틴거 캐스베리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둘 사이가 너무 파트너십이 공고했었죠. 근데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칼렌보 박사님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뉴트리라이트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당시에 그 화장품, 코스메틱 업종을 출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이틴거 앤 캐스베리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회사가 매출이 떨어져서 어려운데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 더 회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958년도 여름 시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리치와 제이 두 분의 이제 LOS는 자리 코퍼레이션이라고 했었습니다. 자리 코퍼레이션 우리 파트너들하고 같이 로어 미시간 쪽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파트너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파트너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회사를 만들자. 거기서 안전한 회사 이름을 어떻게 정했냐면 가장 미국적인 방식의 회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웨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오늘날의 아메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고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아메이는 무슨 뜻이죠? 그냥 직역하자면 미국적 방식이란 뜻입니다. 그럼 미국적 방식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은 자본시장의 끝판왕입니다. 누구나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죠. 자신의 꿈과 희망이 있으면 누구나 자기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사업이 그냥 자기 사업이 아닙니다. 리더님들 서재에 가장 많이 꽂혀 있는 책, 유명한 베스트셀러 있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즉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자기 사업을 꿈꿨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하는 자기 사업은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고 우리 모두 성공하는 바로 함께하는 자기 사업을 꿈꿨던 거죠. 그리고 이 두 분이서 처음 이 아메이를 창업할 때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뭐였냐면 보상 플랜을 개선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분이서 그냥 단순히 창업한 게 아니고 ABO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보상과 인정이라는 틀을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은 당시에 지금의 후원수당 같은 개념인데 조금 더 그 기여치가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게 패스스루 방식의 보상 플랜을 개선하고요. 두 번째는 핀 레벨을 도입합니다. 드디어 우리 실버 프로듀서, 골드 프로듀서, 플래티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핀 레벨이 도입이 되는데, 제가 본사에서 직원들 강의하면서 한번 이런 퀴즈를 한번 내봤어요. 각 보석별로 그 단위가 다 틀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는 캐럿이라고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g으로 한번 환산해갖고 해보니까 오늘날에 있는 핀 수와 거의 같습니다. 하나만 다르죠. 뭐가 다르냐? 그때 당시에는 골드 다음에 플래티늄 100금이잖아요. 이 순서였는데 지금은 금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골드하고 플래티늄이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핀 레벨이 이렇게 도입되고, 그리고 각 레벨별로 핀별로 인정식을 또 추가하면서 드디어 보상과 인정이라는 세일즈 마케팅 플랜의 핵심 틀인 보상과 인정이라는 틀을 정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치를 외쳤습니다. 자유기업 시스템을 수호하자라고 기치를 외쳤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중요한 마케팅 슬로건을 이제 펼치는데 첫 번째 마케팅 슬로건은 뭐냐면요. 영어로 하자면 Home Care Know and Your Doorsteps. 우리말로 하면 집까지 배달해주는 집안관리 노하우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메이 첫 번째 제품이 어떤 제품이었죠? 프리스크. 네, LOC의 전신이었죠. 그때 LOC가 1960년도에 그 처음 출시했을 때 매출 자체가 한 50만 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3년 뒤인 2063년도에 2100만 불 정도로 크게 성장할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하였고요. LOC는 미국 사회에서 세제용품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마케팅 슬로건은요. Shop without going shopping. 쇼핑하러 가지 말고 쇼핑하세요입니다. 이거는 당시에는 이제 다이렉트 셀링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해가지고 이 라디오 광고에서도 활용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 아메이를 적극적으로 또 라디오를 통해서도 알리게 되었고요. 또 당시에 또 TV 광고도 진행됩니다. 잠깐 TV 광고 보겠습니다. Say, I missed my flight. Can you get me to my pro-am? I can get you there. Oh, great. Our in-flight meal, Mr. Hope, an Amway food bar. Does Amway make this? Amway offers over 350 home care, housewares, nutrition, and personal care products. How come you know about Amway? My wife and I have our own part-time Amway business. We're building financial independence. Sounds like you're really flying with Amway. Contact an Amway distributor. I've got the whole story. TV 광고를 봤는데요. 뭐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나오셨던 이 백인 이제 할아버지 배우가 누구냐면 밥 호프라는 분입니다. 빌 코스비는 다 아시죠? 코스비 가족 해갖고 예전에 그 방영도 됐었었죠. 흑인계는 빌 코스비, 그다음 백인계 쪽은 밥 호프라는 분이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코미디언의 거의 창시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출연해가지고 당시에 그 아메이 배고픈데 아메이 푸드바 이렇게 소개받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러니까 아메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ABO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했던 그런 간단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아메이 쇼케이스 버스 쇼케이스 버스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집안을 위한 비범한 생각 구경 대환영 무료 전시. 네, 아무래도 미국은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 쇼케이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무료 엑스포를 이렇게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했었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왜냐면 아메이 마케팅 슬로건도 했었었죠. 라디오 광고도 했죠. 신문 잡지도 했죠. TV 광고도 했죠. 그리고 아메이 쇼케이스 버스도 했었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업자의 성장을 도와야 회사도 성장한다. 이게 아메이의 중요한 경영 원칙입니다. 이게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 또 상속하실 거 아닙니까? 미래에도 변치 않는 아메이 경영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사업자분들, 우리 리더님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자, 1972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메이 매출이 1억 불이 돌파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아메이 홈케어로 해가지고 성장을 했었지만 뉴트라이트와 분리돼 있었었죠. 그래서 1972년도에 리치와 제이 창업자님께서 우리 칼렌구 박사님을 찾아가서 뉴트라이트를 인수를 승낙받게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는데 뉴트라이트를 인수하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헬스 앤 웰빙 시장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1975년도 연매출이 드디어 2억 불이 돌파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세계화가 추진되는데요. 호주, 영국, 독일 등에 이제 진출하면서 아메이가 말 그대로 탄탄대로를 걷던 시절입니다. 네, 모든 게 탄탄대로일 줄만 알았죠. 우리도 리더님들도 사업하다 보면 항상 잘 될 때가 있나요? 항상 순풍이 불다가도 역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암초를 만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2보 전진 1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1975년도에 미국 FTC 연방통상위원회에서 아메이를 피라미드라고 기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6개월간의 기나긴 법정투쟁 그리고 6개월간의 청문회 통해서 드디어 아메이가 누명을 벗습니다. 연방통상위원회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아메이 보상 플랜은 피라미드 상술이 아니다.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제품 구매 총액에 따라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여기 리더님들 파트너가 아무리 많더라고 해도 그 달에 아무도 제품을 안 한다면 우리는 제로 PB가 되죠. 그렇지만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피라미드 상술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수입은 철저히 당사자의 노력에 비례한다는 이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시련이 닥칩니다. 네, 1982년도죠. 캐나다 왕립경찰청이 아메이가 허위관세 신고를 했다고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캐나다 언론에서 아메이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여론들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인 여론들이 시작됐었죠. 탈스범이란 이런 그런 어떤 누명도 씌우면서 의도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결국 캐나다 아메이와 미국 아메이 모두 매출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공장을 접어야 되고요. 심지어 당시에 그 미국의 본사에 있었던 코퍼레이트 젯, 이제 전용기가 캐나다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캐나다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당할 그런 이슈 때문에 캐나다를 방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캐나다 접자. 미국 아메리도 충분한데 왜 캐나다를 계속 저렇게 운영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메이는 사업자들의 사업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메이가 100여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아메이는 물론 여기서 흑자 나는 국가도 있고 적자 나는 국가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메이는 사업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두 창업자님의 이런 약속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메이는 스스로 이렇게 떠나는 국가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업자들의 사업을 보호해줘야 되는 이 원칙을 계속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실현들이 있었어요. 이 실현들은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기회입니다. 이런 실현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이후에 아메이는 91년도에 한국 아메이도 진출하고 여러 세계화가 진행되는데요. 그때마다 아메이는 피라미드 논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때 당시에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아메이가 50주년, 60주년, 그리고 런던에서 있을 70주년의 초석을 다졌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면 리치와 제이, 우리 두 창업자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었을까요? 네, 제이 베넨데 창업자님은 2004년도 이제 12월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은 2018년도 이제 9월 6일까지 이제 사셨었죠. 그때 92세까지 사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전국에 있는 ABC에서 조문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분당 ABC를 방문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조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분당 ABC에 걸려있던 이런 내용들이었었는데 이런 조문을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 특히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그 분의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이 좀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8년도 때 미국 본사에서 그때 되게 장례식 영상을 보내왔었습니다. 헌정 영상이라고 보내왔는데 그때 영상을 제가 잘 킵해 있다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좀 재편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이 숙연해지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리치와 제이, 특히 우리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emories and stories. We're grateful for them. And what a blessing we've had in recent days to have heard so many by so many friends and loved ones. His legacy was using his broad definition of family in its most inclusive sense, bringing together all sorts of people from all sorts of backgrounds to work together around a cause greater than themselves, to achieve unity of purpose, to serve God and to serve others.
It's truly a sad day for all of us. I know Rich meant a lot to everyone in this room. He was truly an extraordinary man. He impacted my life greatly. The Van Andel family grew up next to the DeVos family, and Rich for me was truly a friend. He was a mentor. He was my second father. I called him Uncle Rich. And along with Dad, he dedicated his life to this business, to Amway. And together they helped build that legacy by helping others achieve their own goals. I appreciate the DeVos family, one of the great American families, for inviting me to reflect on Rich's love of freedom, his belief in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freedom, and his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come with freedom. Rich went around the world, in his words, selling America, promoting free enterpris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opportunity for all. And there was no finer salesman for American values than Rich DeVos. His life is a testament to the promise of America and the blessings of freedom. We will miss him, and we will remember his life. And as we do so, we rejoice in his heavenly reunion with Helen and their audience with the Almighty. God bless. There is a part of his legacy that Amway business owners around the world will carry forward. The values and fundamentals that Rich taught and lived by will continue to be taught all over the Amway world. Freedom, family, hope, and reward will continue to be the fundamentals that guide future generations at Amway. I know that our ABOs all over the world and all of us will continue to carry that legacy forward and to help people all over the world. We will miss you every day. We remember you, your stories, and especially your unconditional love for our family. And just like you showed us, we love you unconditionally too. 네, 많이 숭해지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과연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은 저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유산으로 정신적인 유산으로 손꼽고 싶습니다. 방금 이제 아드님이셨던 덕 디보스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조건 없는 사랑은 또 컴패션이라고도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저희에게 줬었고, 저희의 또 미션은 이런 그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이런 비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우리 또 비전이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유산이 있죠. 육성으로 남긴 많은 스피치들입니다. 셀링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960년대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이 당시에 그 미국 자유재단에서 해밀턴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스피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셀링 아메리카를 전파한 민간대사 역할을 했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다음 영상은 뭐죠? 스피치는 Try or Cry. 제가 아까 엘리자베스 얘기하면서 Try or Cry 얘기했죠. 해보거나 울거나. 많은 리더님들 혹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한번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의 이 스피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아메이 A 콘텐츠 리치와 제이를 만나다를 통해서도 이 스피치 내용을 들을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아드님, 우리가 아버님께서 그 아들한테 했던 그 말씀, You can do it, 항상 말씀해 주셨죠. 네,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단어.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긍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 라고 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태도, 행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 그리고 우리 조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바꾸는 걸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아메이 A 콘텐츠 리치와 제이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은
인생을 항해에 많이 빗대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때론 순풍이 불 때도 있고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절을 불러올 때 똑똑한 대처법 해가지고 4가지 바람에 없고 Four Winds라는 유명한 스피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바람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미리 준비하면 이 바람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치와 제이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이 스피치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디즈니를 창업했던 월트 디즈니를 뽑았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우물에 독약을 치는 사람들, 영어로는 whale poison이라고 하는데 우물에 독약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물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빨래도 하고 식수도 쓰잖아요. 결국 이제 우물에 독약을 치면 마을 사람들한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물에 독약 치는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고 평소에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우리 모두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삶이 이분이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잔디 깎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론 모이어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은 이렇게 그 주택에 사니까 잔디가 넓잖아요. 그러면 잔디를 깎잖아요. 잔디를 깎기 위해서는 잔디 기계를 이렇게 하면 헤드셋 같은 걸 착용하겠죠. 그러니까 잔디 깎는 사람들은 그 세금이나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거를 잘 지켜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잔디 깎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했고요. 마지막에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라이프 인핸서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은 탁 무릎을 치면서 그래, 3번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메이라는 사람들이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 훗날 이 라이프 인핸서를 라이프 인리처로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 아메이의 근간은 누구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본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2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번째,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Be a life in richer, you can do it. 네, 리더님들, 새해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시 초심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초심하면 아메이의 근간, 뿌리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요. 아메이의 근간인 아메이의 철학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